요즘 다이어트 영상들 정말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요즘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솔직히 좀 충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할 때 햄버거도 괜찮다고 하고 라면도 괜찮다고 하고 요즘에는 심지어 마라탕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로리만 맞추면 된대요. 아니 칼로리 계산기만 있으면 모든 다이어트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대사도 좋고 체력도 좋은 분들에겐 이런 거 드시는 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실한 분들, 혈당 때문에 고생하거나 체중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겐 이런 말들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단순한 숫자 계산처럼 쉽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은 귀찮으니까 커피 한 잔, 점심은 햄버거 하나로 때우고 저녁엔 하루 종일 참은 스트레스를 마라탕으로 풀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칼로리 대충 맞췄으니까 괜찮겠다. 살 안 찔 거야.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다이어트인가요? 이게 진짜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인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난 햄버거랑 마라탕 먹으면서 살 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오늘 영상은 칼로리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 왜 잘못된 시작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왜 같은 칼로리라도 어떤 음식은 살이 되고 어떤 음식은 살을 빼는 몸으로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셔도 체중은 빠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만 줄이면 수분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숫자는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마라탕 먹은 그 다음에 그 식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저렇게 먹고 다이어트 하신 분들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렇게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식욕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해져요. 다음날엔 2배로 3배로 돌아옵니다. 밤마다 생각나요. 단 거, 짠 거, 기름진 거. 그걸 꾹꾹 눌러서 참다 보면 우리의 정신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만 먹고 다시 시작하자. 그 말 몇 번이나 반복해 보셨나요? 그 방식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정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식욕은 날뛰고 의지는 지치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영상들 과연 진짜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햄버거요? 패티에 단백질 많잖아요. 단백질 25g 이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마라탕이요? 단백질 추가해서 먹으면 돼요. 새우, 오징어, 두부, 계란 다 넣고 먹으면 괜찮아요. 떡볶이요? 떡볶이도 요즘은 단백질 떡볶이 많아요. 밀가루 대신 닭가슴살 떡. 어떠세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이죠? 저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나 보다 싶고요. 사실 저 말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햄버거에 단백질이 있고 마라탕에도 해산물이 들어가 있고요. 떡볶이도 단백질 떡이라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음식이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을 돕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햄버거 패티에 단백질 25g?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백질과 함께 먹는 건 뭐예요?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 빵, 건강을 해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소스,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트륨과 첨가물들입니다. 마라탕에 새우, 계란 추가해서 단백질 보충,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물 한 숟갈 뜨는 순간 엄청난 양의 지방과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면이나 다른 부재료에서 오는 탄수화물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물을 안 먹으면 괜찮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트륨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건더기 자체에도 기름과 나트륨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이런 자극적인 맛은 우리 뇌에 특정 신호를 보냅니다. 옷 입고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옷이 안 젖나요? 단백질 떡볶이요? 좋습니다. 떡의 재료가 바뀌었네요. 하지만 떡볶이의 진짜 문제는 떡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소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을 때 보통 당면, 튀김, 순대 같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사이드 메뉴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가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적인 식욕에 지배당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 단순히 칼로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느꼈던 보상감을 기억합니다. 달고 짜고 기름지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강렬한 맛과 느낌, 그 보상감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들이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의 식욕 스위치를 켜는 강력한 신호예요. 햄버거, 마라탕처럼 단맛, 짠맛, 기름진 맛이 강하게 조합된 초가공식품은 우리 뇌의 섭취량 조절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라는 이성적 감각보다는 더 먹고 싶다, 이 맛을 더 느끼고 싶다 라는 보상 신호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하면 많이 못 먹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연식은 뇌가 이런 신호를 안 주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 가공식품 먹게 되면 어때요? 더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먹고 또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지고 그러잖아요. 즉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음식 전체가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햄버거에 단백질 25g 들어있어요, 마라탕에 새우 계란 넣으면 단백질 많잖아요, 이런 말에 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백질 챙겼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제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 첨가물을 함께 먹었는지는 정작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은 면제부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음식 전체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먹으라고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나를 중독시키지 않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둘째, 폭발하는 식욕을 오히려 진정시키는 음식이어야 하고요. 셋째, 다음 식사까지 집중력과 꾸준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식사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기준에 비추어 보세요. 햄버거, 마라탕, 떡볶이, 이 음식들이 과연 여러분의 식욕을 진정시키고 다음 식사까지 에너지를 주면서 여러분을 중독시키지 않는 음식인가요? 이 기준에서 볼 때 지금 당장의 이 음식들은 괜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왜 칼로리 계산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다이어트 시켜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루에 2500칼로리를 쓰는 사람이 2000칼로리만 먹으면 하루에 마이너스 500칼로리 적자가 나니까 한 달이면 15000칼로리, 대략 체지방 2kg 빠지겠죠.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돼요. 뭘 먹든 간에 하루에 2000칼로리만 드세요. 네, 너무나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들어온 칼로리에서 나가는 칼로리를 빼면 남는 건 체중 감소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공식대로 했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오히려 더 배고파지고 결국 폭식했다는 사람이 속출하며 잠깐 빠졌다가 귀신같이 금방 찌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뭐겠어요? 우리 몸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계산기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수십만 년 전에 진화를 거쳐온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생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칼로리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먼저 생각하고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루 총 1400칼로리로 맞춰 편의점 도시락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낮은 칼로리 덕분에 일시적으로 체중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몸은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밤이 되면 보상 심리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강력한 과식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적정 칼로리를 먹는데도 식단의 대부분이 빵, 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처음엔 혈당이 오르며 잠시 포만감을 느끼지만 혈당이 곤두박질 치면서 금세 극심한 허기가 찾아와요. 결국 계속해서 무언가를 입에 넣게 되고 또 실패했다는 자책만 반복하게 될 뿐이죠. 아침을 거르고 점심엔 라면과 김밥으로 대충 때웁니다. 낮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저녁만 되면 그 참았던 식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야식까지 먹고 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자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복잡한 호르몬들의 춤이에요. 우리 몸은 그냥 숫자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포만감을 알려주는 렙틴, 공복감을 자극하는 그렐린, 혈당을 저장하고 지방을 만드는 인슐린,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GLP-1, 이런 정교한 시스템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핵심 호르몬들이 균형을 잃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극심한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고 칼로리를 줄일수록 당신의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며 대사를 줄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체지방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꽉 붙잡아두고 잘 태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은 칼로리가 아니라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즉시 대사를 줄이고 배고픔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며 기회가 생겼을 때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맨날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이런 말만 하는데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해오면서 우리 몸에 깊숙이 각인된 강력한 생존 본능의 작동입니다. 다이어트는 그냥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호르몬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호르몬을 만들고 그 호르몬이 우리의 식욕과 신진대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초가공식품, 혈당을 순식간에 폭등시키는 단순 당, 자극적이고 뇌에 보상감만 남기는 음식들, 햄버거, 마라탕, 떡볶이.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믿고 있는 그 음식들이 우리의 식욕 스위치를 고장내고 지방을 저장하도록 몸을 바꾸고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음식 진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해서 또 다른 음식으로 이끌고 있는가예요. 이 질문에 오늘부터 정직하게 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나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엔 대충 라면이나 햄버거, 저녁엔 참다가 결국 폭식. 맛있는 건 무조건 참아야만 살이 빠진다고 믿었고 배고프면 참는 게 다이어트라고 여겼고 칼로리만 맞으면 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날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살이 정말 빠지셨나요? 매번 시작은 열정적이었죠. 그런데 늘 중간에 무너졌고 몸은 더 지쳐갔고 마음은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애초에 틀린 방법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잘못된 루틴, 비효율적인 다이어트, 무조건적인 절제와 참기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호르몬 시스템이 진짜 건강한 감량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과 전략 아주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우리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과다 분비를 불러오고 이는 곧 지방 축적과 식욕 폭발로 이어집니다. 통곡물,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 그리고 콩, 그리고 견과류, 고구마, 단호박, 삶은 달걀 이런 음식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음식들. 두 번째, 식사 후 입이 심심한 상태를 막아줄 음식에 집중하세요. 한 끼 먹었는데도 계속 뭐라도 막 입에 넣고 싶고 과자, 커피, 디저트가 자꾸 생각나신다면 이건 배고픔이 아니라 포만감 부족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포만감은 양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양으로 채워져야지 몸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면 대신에 미역국에 현미밥, 계란말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샌드위치 대신에 삶은 달걀, 아보카도, 구운 브로콜리, 컵라면 대신에 두부 조림이나 나물 반찬, 고구마 반개 이렇게 먹고 나면 입이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몸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식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뇌가 보상감에 중독되지 않도록 식단 비율을 바꿔야 합니다. 식단의 70% 이상은 우리의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포만감을 주는 자극 없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극 없는 음식이란 별로 맛없어서 먹기 싫은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지 않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자, 통곡물, 탄수화물, 현미, 귀리, 퀴노아, 고구마, 단호박이 있고요. 지방이 적고 흡수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오징어, 흰살 생선, 그릭 요거트,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미역,
시금치, 양배추, 애호박, 당근 등등 너무 많고요. 그리고 천연 지방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보카도나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계속 오래 유지하고 식욕 스위치를 조용히 꺼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좋은 음식 선택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좋은 선택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세요. 뭐 하루 1.5식이든 2식이든 3식이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정된 루틴을 만들어야 호르몬이 안정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대사 활동을 돕고 때로는 가짜 허기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식사 간의 공복 시간을 건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앞서 말한 자극 없는 음식들로 전반적인 식단의 밀도를 높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환경을 바꾸세요. 배달 앱을 지우고 배고프지 않을 때 장을 보고 집 안에서 유혹을 없애버리세요. 정제탄수화물, 단 음식, 과자 눈에 띄지 않게 숨기거나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유혹을 줄이는 환경, 즉 실패하기 어려운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해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도 야식이 땡기는 밤에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몸과 주변 환경이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버텨야 하는 고통스러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짜는 게임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다면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의지만으로 버티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 빠진다.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나도 이렇게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마라탕 먹으면서도 저 사람처럼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쉬운 다이어트 할 수 있겠네. 잠깐의 희망. 당연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셨나요? 살은 조금 빠졌을지 몰라도 몸은 더 피곤하고 식욕은 더 거세지고 결국 요요가 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그 말만 믿고 몸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따라가다간 우리의 몸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 그 진짜 이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1, 2kg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력 넘치게 살고 싶어서 아니었나요? 더는 이유 없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기 싫어서, 더는 망가진 몸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서, 진짜 건강하고 단단한 나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다이어트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건강한 감량을 하셔야 해요. 체중만 잠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이 회복이 되고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져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평생 유지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고 우리의 몸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세팅해보세요.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회복력을 깨우는 감량.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해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나에게 맞는 리셋 다이어트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내 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뜰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